이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학 전형에 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학하시면서 받으신 입학 전형 브로셔 혹은 어제 저희가 4월 2일 날 그저께죠. 4월 2일 날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었는데요. 입학 안내 입학 전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입학 전형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입학 원서, 그 다음에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 관련된 양식이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순서는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올해 신입생,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지원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요항에 관한 세부적인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전형 일정, 그리고 세부 서류 및 제출 방법, 그리고 지원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 목록을 교장 교감선생님도 저희 부서에서도 보고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커다랗게 일반 전형과 추천 관찰 전형 그리고 사회 통합 전형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 전형부터 보시겠습니다. 약 110명 내외를 선발하는 전형에 총 568명이 지원을 했고요. 지원하는 학생의 지역별 분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약 80% 그리고 서울, 인천 지역이 약 2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도요. 결국은 서울, 경기 쪽 학생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력별 성별 분포를 보시면 중2 학생이 46.83%, 중3 학생이 52.46%, 그리고 여학생이 약 20%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타는 해외 학교 및 검정고시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추천 관찰 전형, 소프트웨어 AI 전형입니다. 10명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총 5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 분포는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 약 13% 정도, 12.29%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총 33명이 지원을 했고요.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각 전형별 지원자 현황은 매해 지원이 마감된 이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입학 전형 안내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은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전형별 합격자 현황은 따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대략 12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시면 정원이 120명을 감안하시면 사회통합 전형 대략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의 현황입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이스트와 이스트 계열에서 시작된 과학 영재 선발 제도를 통해서 2학년 수료 후에 카이스트에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빠져 있어서요. 120명 정원보다 적은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대한 요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입니다.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우리 학교 한 학년의 정원은 120명인데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일반 전형,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추천 관찰 전형 합쳐서 120명 정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10% 이내에서 해당하는 12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위에 명시된 전형 중에서 하나에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이나 추천 관찰 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 원서 작성할 때 사회통합 대상자임을 체크하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형 방법에 관계없이 전용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선발 관련 안내입니다. 사실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이유는 우선 선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선발은 별도의 지원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전형 지원자 중에서 2026년 3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며 2단계 전형 결과 순위가 정원의 2배수인 240등 안에 드는 학생 중에서 각 지역별 1위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최대 47명이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3단계 영재성 캠프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본교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대상자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지역 우선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받으신 브로셔 가장 마지막 쪽에 보시면 별첨 1이 있는데요. 그 별첨 1에 보시면 지역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총 47개 지역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유의사항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사회통합 대상자만 지원 가능하고요. 요항 별첨 1을 보시면 서류가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학교와 다르게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부 다 동일선상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회통합 전형이 지원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특히 8분위 같은 경우에 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학교 입학부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통합 전형인 줄 알고 지원을 하셨는데 사회통합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전형을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전형을 바꿔드릴 수 없으니 아예 지원 자체를 하실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이제 8분위에 관한 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추천 관찰 전형 자료를 보시면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조금 의문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신 서류 같은 것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은 전형 방법이 동일해서요. 서류 평가, 영재성 검사 1, 2 그리고 영재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에 비해서 추천 관찰 전형인 소프트웨어 AI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평가와 함께 비대면 관찰 평가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영재성 검사 2 대신에 대면 관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추천 관찰 전형의 선반 인원은 10명 내외이지만 평가 결과 적절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10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 관련 안내입니다.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수의 입학 담당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십니다. 2단계 영재성 검사 1, 2는 지필평가고요. 기출문항이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는 2023학년도부터 기출문항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기출문항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항의 출제 의도와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상세하게 안내하신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관한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2025년도부터 진행된 소프트웨어 AI 추천관찰 전형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일부 기출문항 이런 것들에 관한 것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평가는 정원의 1.5배수 내외로 선발하며 영재성 캠프를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그리고 영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이 활용됩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입학 안내에서 입학 자료실에 기출문항 여기에 들어가시면 영재성 검사에 관한 문항과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형 일정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 요약입니다. 저희 올해 5월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원서 접수 마감은 5월 22일 금요일 17시입니다. 원서 접수는 진학 어플라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5월 27일 수요일 17시까지 입시 원서 사이트에 PDF로 등록해야 되는 온라인 문서,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 모든 입력이 마감되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사회통합 전형 관련 서류도 온라인 혹은 등기로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2단계 대상자 발표자는 현재 6월 26일 17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학교가 다른 영재학교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영검 일정이 다릅니다. 아마 어떤 학교는 12일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5일도 있는데 학교 학사 일정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절을 하고 한 부분이라서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12일이라고 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5일이 맞습니다. 네, 그 이후 2단계 영재성 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7월 5일 날 진행이 되고요. 3단계 영재성 캠프는 8월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종 합격 예정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날까지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 2학기에 다시 이렇게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행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예비 입학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독서활동이라든지 문항을 푸는 해석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브릿지 프로그램은 이때까지는 입시에 활용하도록 브릿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월에는 이제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또 브릿지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 생기부 두 번째 제출이 있는데요. 최종 합격 예정자들이 11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소속 중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해 학년도 학적, 출결 상황,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학교 폭력 관련 사항 이런 것들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릿지 프로그램 참여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11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학 어플라이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는 전형료 결제를 기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5월 22일 17시까지는 결제가 완료되어서 학생이 접수번호라고 하는 수험번호를 받으셔야 완성이 된 거고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자필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의 온라인 제출 모두 5월 27일까지입니다. 사회통합 대상자의 증빙자료나 검정고시 합격자 서류, 혹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들은 초등학교 생기부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실 거예요. 그런 서류들 같은 경우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게 되고 직접 오시는 것은 저희가 방문 접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5월 27일까지 소인분이 찍히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선발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1단계 평가는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은 서류 평가가, 추천 관찰 전형은 서류 및 비대면 관찰 평가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관찰 평가는 본교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비대면 관찰 평가에 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했다는 메시지를 일단 보시게 된다면 합격했으니까 너무 기뻐하셔서 2단계 접수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2단계 전형료를 다시 결제를 하셔야 2단계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입 같은 경우는 원서에 대한 전형료를 다 내고 나서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경우는 환불을 하는 구조인데요. 저희 학교는 단계별로 응시료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안내입니다. 2단계는 마찬가지로 합격 확인이 된 순간부터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31일에는 3단계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단계인 영재성 캠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합격 예정자 8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3일 금요일 마감 기준 생기부를 확인하고요.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16일부터 18일까지 공문으로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11월 30일에 최종 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모든 학생이 공통적인 것은 입학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2입니다. 해당자인 사회통합 대상자 증빙 서류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초등학교 생기부,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기부, 이런 내용들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학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를 작성하시는 요령에 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입학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와 서약서를 출력을 하신 다음에 직접 사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식 문서다 보니까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서명란에도 정자로 한 번 더 성명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스캔하셔서 다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마감이 저희가 입학원서를 접수받는 시작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수요일 5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약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추천 관찰 전형 모두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계열 진학 금지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추천 관찰 전형 같은 경우는 비대면 관찰에서 필적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서약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그 나중에 입학 원서를 쓰실 때 출력을 해보시면 추천 관찰 전형은 아마도 서약서가 뒤에 줄줄이 2개,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입력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처럼 흘려 쓰시면 안 되고요. 똑같은 이름을 2번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돼서요.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전형료를 결제를 완료하시고 접수 보여가 부여되면 그 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형료를 결제하면 전형료 환불 및 원서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며 특히 전형 변경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감 시간 전까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모두 수정이 가능하고요. 추천서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추천서 작성 여부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서 내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모두 각종 교외대회,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재학 이런 내용과 수료 여부는 작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천서는 3분의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실 수 있는데요. 한 부씩 작성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질문 중에 한 선생님이 여러 명을 쓰는데 불이익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교과 및 담임 여부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시고요.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 선생님, 휴직 중인 선생님 작성이 가능하지만 교수님, 교육 전문 직원, 이제 장학사님 이런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퇴직교사, 시간 강사,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교사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또한 추천서 작성이 불가능함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2입니다.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2는 중학교 재학 중인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받는데요.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저희 학교 지원 여부를 말씀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조기 입학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을 중학교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반드시 학교에 먼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재학생은 중학교 생기부를 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중학교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및 중학교 졸업생들은 꼭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학교의 행정실에서 민원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민원 24로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고 원저 대조필 및 간인이 필요한데요.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는 아래쪽에 기다랗게 바코드가 나오는데 그것이 있으면 따로 간인이나 원본 대조필 이런 것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학교생활부 2를 공문으로 보내실 때 선생님들께 좀 필요한 자료인데요. 현재 학년도 학적 반영 그리고 4월 30일 기준 출결 마감 이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출결 마감에는 출결에 대한 특기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에서 PDF로 저장하실 때 상급 학교 제출용을 체크하지 말고 아무것도 체크하는 항목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실 때는 공문 제목, 그다음에 확인사항, 붙임 파일명 안내해 드렸는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혹시 선생님들 중에 학교생활 기록부 보내시는데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첨부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공문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사항인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의 경우는 중학교에서 생기부를 공문으로 저희 학교에 발송해 주시는 것 자체를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학 중인 학교에 관련 내용을 미리 꼭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공통 서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고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한 부, 가족관계서 증명서 한 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에서 사회통합 전형을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입학 원서를 출력해 보시면 거기에 사회통합 전형에 관해서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가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시고요. 중학교에서 학교장 직인을 받아 오셔야 저희 학교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요항에도 넣어놓긴 했는데 요항도 분량 때문에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PDF 파일이 있어서 크게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자료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냥 짐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로 문의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2026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내용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는 8분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보험에 관련된 서류들을 좀 봤는데요. 건강보험 서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내셔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또 모르시면 다시 학교로 꼭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자 유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항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서는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제출하게 되는 올해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2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합격 예정자 발표 이후에 등록 포기로 위한 결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전에 작성해 놓은 후보자 명부 중에서 상위 순번으로 선발을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중간에 학생의 꿈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의대를 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 좀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분위기가 의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서 만약에 자녀가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의대나 약학이나 이 메디컬 계열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자필 서명의 제출에 대한 서약서에도 동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진로 진학 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생활부 2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재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일반 학교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물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과 세특이 글자가 거의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는 교과서 특이 500자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는 제한이 굉장히 글자 수가 많거나 없어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대를 진학하게 되면 학교 생활기록부 2로 들어가게 돼서 생활기록부 자체가 항목이 잘리게 되거나 특히 저희 학교는 연구학교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학교 생활기록부 2에는 연구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평가였던 성적이 상대평가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대 진학이 분위기도 있지 않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드셨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관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설명회 신청 시에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입학 설명회 후에 문서화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 FAQ 보시고 그래도 또 궁금하시면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최근 2년 동안에는 여학생 비율이 거의 2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10% 내외였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지원자 자체도 많아지고 학생들의 역량도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아닙니다. 동일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생 선발할 때 지역에 관한 것도 뭔가 할당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원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뽑히는 것도 그쪽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입학 원서를 내시면서 저희가 이제 사인을 해서 보내주세요, 정자 써서 보내주세요 했는데 학생 이름은 나오는데 학부모 이름이 안 나오면 당황하셔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학부모님 성함을 넣으시는 항목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직접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감 시각까지 수정하실 수 있고 수정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수정하고 계신데 원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직전에 저장하신 것까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겠다 싶을 때는 반드시 저장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에 관한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특히 교수님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장 잘 보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추천서를 써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겠지만 진학 어플라이에서 추천서를 작성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학교 선생님들만 쓰시는 나이스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계약이 끝나진 기간제 선생님이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은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추천서를 여러 명이 작성해도 되느냐? 당연히 하죠. 하나의 추천서는 한 분이 오롯이 작성을 하시고요. 세 분께 한 부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많이 오는 학교들도 있고 학생들이 그해 많이 붐이 있을 수 있어서 또 학생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분이 여러 건을 쓰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께 받으면 되고 간혹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쓰시면 유리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과목이나 담임 선생님 여부나 그런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 온 경우들이 많이들 있으시죠.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협약에 따라서도 다르고 학교에서 따라서도 다르고 학생이 현재 언제 나갔다 왔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류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간략해질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바로 말씀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 오신 경우에는 직접 학교로 문의를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전형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학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시는데요. 전학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학도 안 되고요. 사회통합 전형도 우선순위가 없고 보시면 저희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게 서류만 쭉 있고 나머지에 관한 거는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동일한 선상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B가 몇 개까지 있어야 합격인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생활기록부 2의 내신 성적의 교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없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그 글과 글 그리고 행간과 행간 사이를 여러 명의 입학 담당관들이 여러 번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이제 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아이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충분히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가 몇 개 있느냐 이건 저희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된 학생들이 아니라 완성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과학 동아리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했었는데 불이익이 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런 학생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학교를 굉장히 오고 싶구나. 그렇다고 그 학생에 대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주는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지원했었는지 이런 여부가 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리고 추천서를 받으시는 선생님도 다시 이제 섭외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연하고 똑같은 자소서의 내용이고 추천도 똑같은 선생님께 받아도 되냐고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학생이 3학년 되면서 또 많은 활동들을 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더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 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이거 금지되어 있는데 탐구한 내용도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해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특히 영재교육이나 영재학급에서 학생들이 탐구한 그 창의적 산출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쓸 수 없느냐고 물어보시는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한 내용이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자소서에도 쓰실 수 있고 추천서에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대회다, 대회에서 무슨 수상을 했다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명 각종 올림피아드 등이 실제 입학에 도움이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까 보시면 저희 재학생들도 올림피아드나 각종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 학교가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성과고요. 학교에서 이거를 장려하고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특히 신입생 선발을 할 때 이 학생들을 더 자세히 보느냐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재학생들이 올림피아드나 국가대표 대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학생이 어떤 타이틀이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잠재성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학교에서 잘 충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사실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도 이미 국가대표인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건 그냥 그 학생이 가진 재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올해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내셔야 되니까 영재학교가 가장 처음 시작되는 입시잖아요. 굉장히 긴장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교에 잘 보내야 될 텐데 혹시 실수할까 봐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6학년도는 어디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학적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그 학생이 거기 재학 중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학년의 학적, 올해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출결, 그다음에 출결 그 마지막에 출결해서 만약에 뭐 조퇴라든지 지각이 있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했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걸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데 기타 사항, 특기 사항 같은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특기 사항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이외에 뭐 선생님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뭐 과세특기라든지 행동 발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보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보는 기준은 작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를 다 행간까지 읽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 2학기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학년 학생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2학년 2학기까지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도 원서를 쓰고 영재학교 입시가 빠르다 보니까 8월에 거의 입시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라 2학기에 학교 생활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3학년도 올해도 잘 지내고 오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그것도 다 확인을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마지막에는 다시 학교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올해 원서를 내실 때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있는 것까지만 내시면 되고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출연하긴 했는데 또 문의사항이 있으실 수 있죠. 저희 학교 대표번호고요. 전화 거셔서 1번을 누르시면 영재 선발부로 접속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다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연구활동도 하고 수업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화를 못 받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금만 인내를 가지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과학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지원자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잠재력과 역량을 잘 발휘해서 내년 또는 후년에 본교 교정에서 꼭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